갑시다. 자, 연립부등식이라는 거는 겹치는 거 찾는 거잖아. 각각 푼 다음에, 그치? 각각 풀면 돼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우리 요 놈을 먼저 한번 풀어볼까? 자, 특이한 조건이 하나 있네. x 빼기 1에 뭐가 붙어 있어? 절대값. 그렇다면 그 놈만 잘 해결하면 되는데 사실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그치?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0보다 클 때랑 0일 때로 나눠서 풀면 돼요. 그래서 주어진 식 첫 번째, x가 1이면 어떤 일이 생기니? 0. 0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말 돼, 안 돼? 네. 돼요. 저 뒤에서 저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아니에요. 두 번째, 만약에 a가 1이 아니면 무슨 일이 생겨, 얘들아? 얘는 무조건 뭐야? 양수야. 양수는 어때? 양변에서 나누면 돼. 그래봤자 0일 거 아니야. 됐어? 그래서 범위가 어떻게 돼?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요. 됐니? 그래서 첫 번째 거의 해는 x가 1이다 또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첫 번째 부등식의 해가 1일 때 따로, 1이 아닐 때 따로. 됐어? 자, 그럼 두 번째 놈은 어때요? 두 번째 놈은 뭐 a의 값에 따라 바뀔 거야, 그치? 두 번째 놈의 케이스 몇 가지 나오니? 동혁아? 요 놈의 해 모양 케이스 몇 개 나와? 세 가지. 좋아. a가 얼마일 때? 2분의 1일 때. 2분의 1인 거부터 해보자. 자, 그럼 a가 2분의 1이면 좌변의 식은 완전 제곱식 때 양변 2로 나누면, 그치? 걔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해 어떻게 나오니? 아직은 안 되나? 이렇게 식이 될 거야, 그치? 그럼 여기서 나오는 해는 뭐야? 2분의 1보다 작다. 2분의 1밖에 없죠. 어떡하지? 해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죠. 얘는 접해 있고 0보다 작은 쪽은 없으니까 같을 때 딱 한순간만 존재하는 거죠. 자, a가 만약에 2분의 1보다 작으면 무슨 일이 생기니? 주어진 부등식의 해는 뭘로 나와? a보단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단 작거나 같다가 나오는 거잖아, 해가. 마지막 a가 2분의 1보다 큰 상황에서는 해가 2분의 1보단 크거나 같고 a보단 작거나 같다라고 나올 거라고. 자, 셋 중에서 내가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야. 뭐? 얘랑 겹쳤을 때 만족하는 정수 5개 되도록. 됐어? 이 세 개 중에서 누구야? 마지막 놈만 되는 거야. 이거 두 개 겹치는 거 해봤자 해 없어. 이거 두 개 겹치는 거 해봤자 해 없어 또. 이건 안 돼, 두 개는. 됐어? 그래서 정수 5개가 겹치려면 요 놈과 요 놈이 겹치는 게 5개여야 되고, 그럼 나는 저 흰색 영역을 먼저 표기하자면 1일 때 하나랑 2 이상에서 쭉. 됐지? 그 다음에 초록색 체크하시면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5개가 되려면 적당히 겹쳐야겠죠? A까지 되는 거야. 됐어? 정수 5개, 1개, 2개, 3, 4, 5까지 들어가고 6은 들어가면 안 되지. 그래서 A는 5보단 크거나 같고 6보단 작아야 된다라는 해가 나오게 됩니다. 답은 4번. 됐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좋아요. 좀 정리 좀 해놔요. 잠깐 시간 줄게. 제가 앉아있는데 내가 안 보이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의자랑 색깔이. 자, 봅시다. 그 다음 넘어가서 자, 요번에는 어떤 유형입니까?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라고 하네요. 우리 아마 앞단원 중간고사 대비하면서 한번 정리했던 내용인데 한 번만 더 빠르게 좀 합시다. 자, 만약에 2차 방정식이 있어. 2차 방정식이 있는 상황에서 두 근이 모두 다 뭐의 조건? 두 근 모두 양수. 얘들아, 두 근이 양수의 조건은 뭐였지? 판별식.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서로 다르다라는 말 없으면 서로 같을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런 다음 뭐 해줘야 돼? 두 근의 합이 양수다. 두 근의 곱이 양수다. 부등식 3개지?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야, 연립부등식으로. 이제 2차식도 나올 거라고, 1차식뿐이 아니라. 됐죠? 그 다음 여기에 어떤 조건이 추가가 되면, 그치,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추가가 되면 뭐만 바뀌어? 등호만 빠지는 거지. 이거는 그대로 갈 거야. 됐지? 자, 그럼 두 번째. 요번에 두근이 모두 뭐인 경우? 음수인 경우. 두근이 음수면 어떻게 되겠어?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음수, 알파 베타는 양수. 서로 다른 안 써도 되죠? 됐죠? 그러면 이제 반대. 두근의 부호 반대. 뭐 쓰라고 했지? 두근의 부호가 서로 반대야. 뭐해? 판별식 써, 안 써? 안 써요. 합 써, 안 써? 안 써요. 다 아는 거 맞아. 왜 나머지 조용하냐? 고비 음수다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판별식 필요 없습니다. 됐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추가가 되지 조건들이 어떤 조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뭐였죠? 절대값, 음수,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의 절대값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붙었다 치자. 그럼 어떤 조건이 추가된 거야? 두근의 합이 음수다라는 조건이 추가가 되는 거지. 괜찮아? 됐어? 더 설명 안 해도 돼? 믿어도 돼? 같다 나오면 두근의 합이 0. 진짜 괜찮은 거 맞지? 오케이. 자, 그러면 4, 5, 4, 6을 다 풀 건데 얘들아 46번 잠깐만 볼래요? 기억, 니은, 디귿에 뭐뭐이면 뭐뭐 다르면 뭐뭐 같으면 이런 말 있지? 그거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 알파 아니야. A로 좀 바꿔주세요. A는 A가 3보다 작다, A가 3보다 크다. 이걸로 좀 바꿔주세요. 됐나요? 네. 자, 그럼 두 문제 다 풉시다. 45, 46. 네, 볼게요. 너무 쉽죠? 자, 우선 첫 번째 건 45번 어때요? 우리 용광이는 답이 틀렸는데, 자, 일단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두근의 곱이 어떻다? 음수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m의 범위는 0보단 크고 4보단 작다. 괜찮을까? 그런 다음에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커야 되는데 두근의 합이 음수가 더 크니까 마이너스 2m 더하기 3은 음수다. 됐니? 그래서 m의 범위 어떻게 돼요? 2분의 3보다는 크다. 됐을까? 그래서 답은 m의 범위가 2분의 3보단 큰데 4보단 작다. 2, 3, 2개. 2번. 맞지? 그 다음에 46번은 어때요? x제곱 마이너스 a-1의 x 더하기 a-3은 0. 얘들아, 두 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기억, 니은, 디귿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치? 그러면 너희가 가장 먼저 했어야 되는 건 당연히 뭐야? 판별식 써보셨어야 돼요. 요놈의 판별식은 어떻게 생겼는가 체크는 해보셨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a-1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a-3이 돼요. 그럼 주어진 식은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13이 되거든. 요게 항상 0보다 크구나 라는 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걸 사용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이 문제에서는 아마 크게 작용을 안 해서 답은 나오셨을 건데 항상 체크하는 버릇 들이세요. 특히 니은 디귿 문제 같은 거 할 땐 다 실수라는 보장이 깔려 있는 거야. 그럼 이게 문제 조건이 추가가 될 수도 있어. 만약 A의 범위가 제한적으로 나온다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여기서 알파, 베타는 서로 다른 값이겠다. 정확하게. 맞아요? 오케이. 체크합시다. 기억. 기억은 뭘 말하고 있는 거니? 알파는 마이너스 베타라는 말이? 부호가 같고 부호가 반대고 절대값이 같다죠. 그쵸? 명확하게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른 값이어야 돼. 0이면 안 돼. 그럼 확실하게 부호가 다르면서 절대값이 같은 거야. 맞지? 그래서 뭐 뽑아낼 수 있는 조건을 다 뽑아낸다면 부호가 반대라고 했고 절대값 같으니까 0이어야겠죠? and 두근의 곱은 음수다까지도 사실 나올 수 있는 조건이야. 이 문제에서는 의미 없지만. 됐어?
그래서 어찌됐든 A는 1이어야 되니까 A가 2라는 말은 틀렸지. 다 A로 바꿔야 돼. 용광아, 오른쪽 끝에 3개. 자, 요번엔 부호가 반대라고 했으니까 뒤에 거만 하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0보다 작다, 참 되셨을 거고요. 라스트 디귿은 뭐죠? 부호가 같대요. 요게 0보다 커야 되지, 그치? 그래서 A는 3보다 크다가 맞지. 그러니까 원래 디귿을 풀 땐 3가지 다 했어야 되는 거야. 2가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따지셨어야 돼요. 그거 안 따졌으면 잘못 푼 거야, 디귿. 무슨 말인지 알겠어? 원래 디귿에서는 얘까지 썼어야 됩니다. 조근의 곱만 쓰는 게 아니라 판별식까지. 근데 얘는 무조건 되니까 그냥 넘어간 것 뿐이에요. 답은 4번이었다. 자, 그러면 47번 하나하나 합시다. 47번을 해봅시다. 어렵지 않아. 그냥 단순 계산들이에요. 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식은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처음 스타트를 너희는 판별식으로부터 시작을 하셨어야 되고요. 서로 다르다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등호 붙이셔야 했습니다. 그럼 K의 범위가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니까 1보다는 크거나 같다? 또는 마이보단 작거나 같다가 될까요? 그래서 K의 범위가 이렇게 제한된 상태에서 문제를 따지셨어야 돼요. 자, 그러면 기억 어때요? 둘 다 양수. 그럼 2가지 생각해야지. 판별식은 이미 해놨고 두근의 합 양수여야 될 거고 두근의 곱 양수여야 될 거다. 됐지? 그래서 이거 2개 겹치는 거는 뭐야? 마일보다 크다가 되는 거지. 됐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쟤랑도 겹치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K는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기억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기억 놓치신 분들 계시다면 기억이 맞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됐어? 왜? 네? 왜? 아니요. 너 자꾸 혜린한테 말 걸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아까 유빈이한테 뭐야? 아니야, 유빈이 남자 좋아한다니까. 자, 그 다음에 니은은 판별식을 신경 안 써도 돼. 맞아. 두근의 부호 반대잖아. 뭐만 따지라는 거야? 곱만 따지면 된다야. 다른 건 다 무시하셔도 돼요. 알겠어? 그래서 그냥 뭐 나와? K가 마3보다 작다 나와요. 됐습니까? 그래서 니은은 참. 자, 마지막 디귿에서 물어보는 게 뭡니까? 디귿에서 얘기하는 거는 일단 두근의 부호 반대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돼요? 디귿 부호 반대니까 K가 마3 나온 거야. 근데 거기에 뭘 줬니? 음수의 절대값이 더 크다라는 말을 준 거예요. 맞을까? 왜? 베타가 양수인데 0 기준 반대편 마이너스 베타 있는데 알파가 더 작다며. 됐어요? 그래서 음수의 절대값이 더 크다. 즉 두근의 합 K 더하기 1이라고 쓸게 그냥. 이 곱해야 되나? 됐죠? 요게 어때야 된다고? 음수여야 된다고. 즉 K는 마일보다 작다라는 범위도 생각을 원래는 해야 돼. 근데 어차피 얘가 더 세. 됐죠? 그래서 디귿에서도 어때요? K는 마3보다 작다가 나와요. 디귿은 거지. 라스트 48번 문제 시작. 가자. 48번 맞죠? 자, x제곱 마이너스 x ax 더하기 b는 0이 중근을 갖는데 너무나 당연하게 첫 번째 판별식은 a제곱 마이너스 4b가 0이다. 뭐 조건식 하나 뽑아낸 거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어때요? x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3x 더하기 a 플러스 6 는요 양의 식은 그래서 두 번째 놈의 짝수 그냥 판별식 a 더하기 3제곱 마이너스 4배의 a 더하기 6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 두근의 합 0보다 커야 되고요. 두근의 곱 0보다 커야겠죠.
됐을까?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해서 나오는 A의 범위가 뭐야? 겹치는 거 다 쓰면 뭐 나와? 3 이상 나왔을 거예요. 겹치는 거 쓰시면. 괜찮을까? 자, 뭐 구해달라고 했지? A-B의 최대값. 네, 그럼 A-B는 뭔데? 내가 B를 알고 있잖아. 그래서 A-4분의 A제곱의 최대를 구해달라는 얘기야. 됐어? 이거 대입했어, 저거. B는 4분의 A제곱. 괜찮아?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겼지, 얘들아? 위볼. 됐어요? 자, 마이너스 4분의 1로 묶어내면 축이 2라는 게 나와요. A는 2. 괜찮을까? 근데 어디에서 A의 제한 조건은 3 이상이라고 나와 있어. 그치? 3은 요 정도에 있겠지. 됐니? 그래서 요 놈의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지니까 최대값은 3 넣었을 때겠네요. 3 빼기 4분의 9. 답은 4분의 3. 3번. 힘들면 그 동혁이 글로 보내줄게.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내용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뭐가 남아있어, 거기 보니까. 그치, 근해 분리. 기억나니, 얘들아? 세 글자? 오케이, 좋아요. 어? 왜 나머지는 몰라? 다 괜찮아. 다 나랑 안 했으니까 괜찮아. 나는. 너도 없었네. 그러네. 다 나랑 안 했잖아. 모르면은 뭐 내 탓 아니니까. 뭐뭐뭐 따진다고? 아, 네, 맞아요. 세 가지만 따지시면 됩니다. 판별식, 함수값, 대칭축. 세 가지를 따지는 거야. 우리가 방금 전에 한 거랑 똑같아요. 2차 방정식에서 얘들아, 방금 전에 뭐 했니? 두 근이 뭐 한 거? 두 근이 모두 뭐 한 거? 두 근이 모두 양수.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지?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지? 두 근이 모두 다 0보다 크다. 맞지? 그러니까 두 근이 모두 다 0보다 크다는 건 어떻게 풀 건데? 방금 했잖아. 이렇게 풀재매. 이렇게 풀재매.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풀재매. 됐어?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얘가 얘랑 관련이 있는 거야.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이해가?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은 뭐랑 관련이 있겠니? 저 두 개 중에서. 대칭축이겠지. 두 근의 합의 절반이 대칭축이니까. 이해 갔어? 그래서 두 근의 곱이 뭐에 해당하는 거야, 결국에? 함수값. 왜? y절편이랑 관련이 있잖아. 이거 0 넣었을 때 함수값이랑 관련이 있다고, 이놈은. 최고차항계수랑 상수항이니까. 됐어? 쉽게 말하면 지금 방금 전까지 푼 거는 0보다 큰지 작은지 아니면 0이 사이에 껴있는지를 한 거야. 그치? 걔를 일반화 시킨 거야. 근해분리라는 놈은. 됐어? 그래서 어떤 경우? A보다 크다. 두 근이 모두. 이런 경우를 풀 거야. 어떤 적당한 A를 줄 거야. 앞으로.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A보다 둘 다 작다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양수다 음수다인 거야. 쉽게 말해서. 박현 본 적 있어? 기억나? 하나도 뭔가 쌤이 말했던 걸 나랑도 했나? 한번 말씀 말은 했을 수는 있어. 뭐 공통수학 2 하면서? 모르겠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뭐 두 근 사이의 A. 됐어?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뭐라고? 두 근이 모두 양수다 푸는 거야. 그럼 셋 다 따져야 돼. 맞지? 두 근이 모두 음수다 하는 거야. 셋 다 따지는 거야. 두 근 사이에 0이 있다. 두 근의 부호 반대. 뭐만 따졌니 아까? 곱만 따졌지. 함수값만 따지면 돼요. 그래서 두 근 사이에 뭔가 있다라는 거는 함수값 조건만 따지면 돼요. 반함대 따지면 안 돼. 판별식 대칭축 따지는 거 아니야. 됐어? 그럼 아까랑 똑같이 어때? 만약에
절대값이 누가 크다 이런 특이한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지, 그치? 그럴 때는 추가가 될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아예 메커니즘이 같다라는 거 이해 가니? 그거의 일반화 버전이라는 거 이해 가죠? 그럼 한번 문제를 풀어 볼게요, 같이. 자, 49번. 무슨 말인지 한번 체크해 보자. 자,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2 마이너스 k는 제로. 자, 얘가 모두 어떻대, 얘들아?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대. 원하는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얘는 위볼, 아볼. 아볼. 아래로 볼로. 됐어? 서로 다른 두 근. 두 점에서 만나. 됐니? 근데 그 두 개의 값이 누구보다? 1보다 작대. 이 그림을 지금 원하는 거야. 됐어? 그럼 이제부터 하나하나 하면 돼.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근. 두 개의 교점이 생겨야 되지, 그쵸? 그래서 요놈의 짝수 판별식이 k제곱 플러스 k-2라는 놈이 0보다 커야 돼요. 서로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함수값 조건이 누구야? 얘야. 이 기준값 되는 놈 있지? 그 놈을 넣으면 이 함수값 얼마야? 양수다 써주시면 되는 거죠. xa를 집어넣으세요. 1-2k 플러스 2-k라는 요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돼요. 됐어? 근데 이 0보다 크다라는 게 얘들아 1이 왼쪽에 있어도 0보다 큰 값 나와버리잖아. 그러니까 아직 이 그림이 완성된 게 아닌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따지는 게 대칭축 따지라고 하는 거야. 1이 대칭축보다 오른쪽에 있길 바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 따져야 될 게 뭐야? k보단 커야 돼, 1이. 이렇게 세 가지를 따지라는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k의 범위는 그냥 잘 겹치는 거 찾아주시면 되겠죠? 정리하면 k가 마이보다 작대요. 정수 k의 최대값 마이너스 3. 됐니? 네. 자, 50번 한번 해봅시다. 얘는 좀 달라요. 그래프를 이용해야 되는 건 똑같아요. 네. 자, 볼게요. 처음 보면 좀 어려울 거야. 그래서 이게 원래 나중에 고의 내용에서 뭐 사이값 정리 이런 것까지 배우면 조금 더 편하긴 한데 뭐 그건 너무 어려운 말이지, 그치? 고2 때 또 사용되는 스킬이 알겠지. 이건 단원명에 있어, 아예 내용적으로. 자, 우리가 주어진 왼쪽에 있는 놈을 함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2차 함수. 그럼 얘들아 최고차 한계수가 얼마야? 요거 정리하면 1이 아래로 볼록이지, 그치? 그 상태 아래로 볼록이라는 거 아는 상태에서 내가 막 대입해 보는 거야. f의 a는 얘들아 2 곱하기 a 빼기 b, a 빼기 c 0이야. 양수냐 음수냐. 저걸 준 이유가 있는 거라고. a, b, c의 대소관계. 둘의 차이를 계속 나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지. 음수 곱해서 양수. 받아들일 수 있겠냐? 그런 다음에 fb는 어때요 그러면? 이번에는 요게 0 되고 b-a의 제곱. 확실한 양수에 마이너스 붙였네. 음수야. 그럼 같은 원리로 fc도 어때? 무조건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 괜찮을까? 즉 fx라는 놈은 최고차 한계수가 1인 2차 함수인데 a를 넣으면 양수여야 되고 그보다 큰 bc 넣으면 음수여야 돼요. 됐어? 얘가 알파고요. 얘가 베타입니다. 끝났네요. A, 알파, BC, 베타. 이렇게 풀어달라는 거야. 부호를 맞춰서 A, B, C의 위치를 체크해라. 이게 이 단원의 목적이에요. 함수값 이용하는 방법. 괜찮을까? 자, 이보다 좀 더 쉬운 게 있어. 대입하는 게 안 떠오를 수도 있잖아. 왜 고민해? 니네 그래프 잘 그리잖아. 아무리 봐도 이 두 개의 2차 함수를 각각 그리면 되지. 됐어? 얘는 완만해요. 최고차 한계수 1이니까 얘는 최고차 한계수 2니까 조금 가파르게 그리면 돼. 이해가니?
그래서 나는 얘를 가파르게 그렸어. BC. 두 점에서 만나. 극단적으로 그려도 돼요. 그럼 이제 뭐해? 얘를 그려야지 A에서 접하게. 완만하게. 괜찮냐? 그럼 어때? 첫 번째 만나는 점의 좌표 알파고 베타겠지. A 알파, B, C, 베타 순서. 이것도 할 수 있어야겠죠. 두 가지 방법으로 푼 거예요, 지금. 됐어요?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근이니까 방정식 근 알파, 베타의 위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를 잘 활용하셔야 한다. 됐냐? 답이 없어요. 왜 없어? 있잖아. A 알파, B, C, 베타. 4번. 알파가 뭔데? 알파. A 알파잖아. 아, A 알파, B, C, 베타 맞잖아, 4번. 알파 A 알파잖아. 내 눈에만 그렇게 보여? 박현수 어떻게 생각해? 아니 A 알파예요. 그치, A 알파로 보이지, 딱 봐도. 그래, 4번이지, 4번. 네, 근데요. 저게 세 개가 음수면 어떡해요? 세 개가 음수인 거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렇네. 세 개가 음수라고? 그럼 A, B, C가 여기 사이에 들어가겠죠. 그럼 알파가 제일 작겠지, 그러면. 그럴 수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A 넣었을 때 양수잖아. 아, 확실하게 양수잖아, A 넣으면. 아니야? 맞아요. 응. 됐어? 진짜 4번이에요? 4번. A, 알파, B, C, 베타. 다 바꿔야 되는 거죠? 네, 바꾸는 게 맞죠? 됐습니까? 오케이. 쉬었다 합시다. 해봅시다. 자, 우선은 알파, 베타가 같은지 다른지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긴 한데 사실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뭐 좀 찝찝하신 분들은 따로따로 풀어보면 돼요. 알파, 베타 같을 때랑 다를 때로.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알파, 베타가 같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니? 만약에 같으면. 중근. 그 마이가 중근이 돼버려요. 마이까지도 같아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 갈까? 그래서 주어진 식이 이렇게 돼야 돼. 좌변에 있는 놈이. 그래프 그리면. 됐지? 그럼 어때? 0 넣어서 양수만 체크하면 다 해결돼요. 마이너스 0이고. 괜찮을까? 그럼 내가 마이가 중근이 되기 위해서는 m 값이 얼마면 돼? 1이면 되지. 성립해 안 해? 성립하지. 내가 원하는 상황 모든 걸. 괜찮을까? 자, 그럼 만약에 알파, 베타가 다르면 어때요? 그럼 이렇게 돼서 알파, 베타가 다르다라는 거는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된다는 뜻 아닌가? 두 개의 근존재? 됐어? 내가 원하는 건 뭐야? 마이가 사이에 껴있고 0은 오른쪽에 있길 바라지. 야, 두 근 사이에 뭔가가 존재한다라는 건 어때? 무조건 함수값만 따지면 돼. 이 문제에서 판별식이랑 대칭축 쓴 사람 없어야 된다고. 알겠어? 그래서 그냥 왼쪽에 있는 걸 fx라고 한다면 f 마이가, 자, 마이는 근이 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다. and f0은 양수. 두 가지만 따져주시면 돼요. 됐니? 그래서 f 마이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하시면 어떻게 돼요? m제곱 마이너스 8m 7 0보다 작거나 같다. and m제곱 더하기 3은 0보다 크다. 또 따질 필요 없네. 얘는 확실하네. 됐어? 그래서 요거만 따지면 돼서 m의 범위가 그냥 이렇게 나오고 어차피 포함 관계에 있죠. 그쵸? 그래서 얘가 답이 됩니다. 7개. 5번이에요. 용광이 또 틀렸어요. 두 근 사이에 뭔가가 있다라는 건 함수값만 따지면 됩니다. 언제나. 알겠죠? 기억해놔 이거는. 네, 정리하시고 52번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보자. 아, 내가 넘겨주구나. 뭐야, 양아치야? 난 줬어. 넘겨라는 말이 없으셔서. 니네 3명 거라고 했잖아. 2개 너 갖고 니네 3명 거.
두 개씩 갖는 거 아니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자, 이렇게 생겨있는 2차 방정식. 자, 2차라고 아예 문제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최고치 한계수가 0 되는 순간은 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쵸? 자, 오직 한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대. 일단 2차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1은 0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빼고 생각할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 fx라고 칭할게요. 좌변에 있는 놈을. 문제 없지? 야, 모르는 문자가 하나밖에 없고 심지어 1차식 형태잖아. A라는 놈은. 됐어요? 그래서 조건 하나를 딱 집어넣는 순간 A는 무조건 고정이 될 거야. 정해질 거야. 됐어? 상황 보는 게 편해. 그래서 너희가 케이스를 총 3가지로 했어야 돼. 한 근이 0일 때. 다시 쓸게. F0은 0이다. 두 번째 케이스는 F2가 0일 때. 자, 세 번째 케이스는 알파가 0일 때. 여기서 알파는 0과 2 사이 숫자. 이렇게 셋으로 구분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됐어? 오케이. 자, 그럼 F0이 0이면 나머지 근은 나오면 안 돼. 저 범위에서. 그치? 근데 방금 얘기했듯이 A가 정해져. 0 집어넣어봐. 0, 0 이거 남아. 는 0이면 A는 1이지. 됐어? 그럼 A가 1 되면 주어진 fx식을 다시 보세요. 2x제곱 더하기 4x야. 됐지? 어떻게 생겼니? 아래로 볼로. 두근이 뭐랑 뭐니? 마 2랑 0이지. 내가 원하는 x의 범위는 어디에서 어디니? 0부터 2까지지. 됐어? 그럼 0과 2 사이에서 근 하나 조건 만족해 안 해? 해. A는 가져가야지. 만족하는 애니까. 됐니? 두 번째, 주황색. 자, 2를 집어넣읍시다. 어떻게 돼요? 2를 집어넣으면? 식이 좀 복잡해질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드네요. 3A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A는 마이너스 3분의 13일까? 계산해 놓은 걸 보고 쓸게요, 그냥. 그래서 fx의 식이 마이너스 3분의 10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분의 16이 돼요. 조금 식이 더러워. 자, 얘도 위로 볼록하면서 한 근은 확실하게 2고 나머지 한 근이 마이너스 5분의 4인 식이 돼. 인수분해 하시면. 됐어? 야, 그러면 0부터 2는 어디야? 0부터 2.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 하나인 거 맞니? 틀리니? 맞지? 그럼 내가 원하는 A 값 중에 하나인 거야, 요 놈도. 가져가야 돼. 됐어? 자, 마지막 케이스가 제일 쉬워. 계산이 막 엄청 복잡하지도 않고. 두 근 사이에 한 근이 다시 0과 2 사이에 한 근만 존재해야 돼. 그치? 근데 저놈은 2차 함수인 게 확실하지? 근데 둘 사이에 근이 0이라는 값을 갖는 게 존재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0과 2 사이에 한 근이 존재. 0 되는 순간. 이해가요? 아니면 또 반대로 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0, 2. 그 사이에 하나 존재. 됐니? 끝났어. 공통점 뭐니? 공통점? 무조건 둘의 부호가 반대면 돼요. 0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부호가 반대면 그 사이에 무조건 0 되는 순간이 존재하는 거야. 요게 사실은 아까도 한번 등장했던 고2 때 나오는 사이값 정리라는 내용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만 해주면 된다. F0, F2 곱해서 음수.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그 사이에 근 무조건 한 개만 존재합니다. 2차 함수 그래프에서. 됐습니까? 네.
자, 요거를 풀어내면 나오는 A의 범위가, 뭐 계산은 생략할게요. A가 마이너스 3분의 13보다 작다, 소리? 또는 A가 1보다 크다가 나오세요. 요거를 풀면. 어차피 A에 관한 2차식 나올 거야, 그냥. 됐나? 그래서 거기 1번, 2번에 나온 것과 다 동일하게 해서 결론은 A는 마이너스 3분의 13보단 작거나 같고 또는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답이 됩니다. 얘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정리하고 경우의 수 갑시다. 오케이. 경우의 수 갑시다. 자, 합의 법칙이 뭐지 그러면? 말로만 한번 해볼까? 합의 법칙은 뭐예요? 왜 더하지? 동시에 아니기 때문에 동시 동작이 아니라서 연속 동작이. 연속 동작이라서 아니 그리고 아니 또는이죠. 또는 연속 동작도 아니야. 그건 다 고배 법칙이고요. 또는이 합의 법칙이야. 결론은 케이스가 서로 다른 경우 케이스를 나누어서 푼 거야. 우리 방금 전까지 케이스 나눠서 푼 문제 있잖아. 마지막에 답 쓸 때 어떻게 써? 세 개 다 합쳐서 합집합해서 쓴단 말이야. 이해 갔어? 그래서 합집합 자체가 합의 법칙이야. 겹치는 거는 그럼 빼야 돼. 혹시나 겹치는 게 생긴다면. 됐어요? 오케이. 아는 거 맞지? 사실 잘 모르겠어. 한번 체크해 볼까? 약간 집합을 우리가 아니까 한번 해볼까 그러면? 알아 몰라. 집합. 하하. 집합 몰라? 몰라도 돼. 몰라도 할 수 있어. 알겠지? 네. 자, 거기 1번에 나와 있는 게 무슨 말인지 좀 볼게요. 1번에 나와 있는 거는 A, B, C가 1, 2, 3, 4, 5 중에서 아무거나 될 수 있다는 뜻이야. 유빈아 알겠지? 그럼 집합 이상한 기호는 무시해. 그냥 A, B, C는 1, 2, 3, 4, 5 중에 아무거나 될 수 있는 거고 똑같은 게 돼도 된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런 상황에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대. 자, 그러면 현수 어떻게 해야 되죠? 판별식을 써서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0보다 크거나 같다. 됐어? 요거 되는 조합을 세달래. 다 세야 돼. 합의 법칙.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왜 이게 합의 법칙이야? 케이스를 그치. 케이스 나누니까 첫 번째 케이스 얘 1일 때 됐어? 그러면 1보다는 4AC가 컸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 갈까? 그럼 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작았으면 없죠. 1이 더 컸으면 좋겠다고. 없습니다. 됐지? 네. 그럼 이러면 가능한 AC 존재해 안 해? 없어요. 없지. 불가능하지. 0개. 됐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 B가 얼마일 때? 2일 때. 그럼 2의 제곱이지 얘들아. 그치? 그럼 2의 제곱은 얼마야? 4잖아. 양면 4로 나눠. 그러면 요런 상황이야. 됐어? 가능한 거. 1. 1개 가능하지. A랑 C가 둘 다 1일 때. 뭘로 케이스 쪼갠 거야? B의 값에 따라 케이스 쪼갠 거죠. 자, 세 번째. B가 얼마일 때? 3. 그럼 제곱하면 그럼 4분의 9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AC가. 됐니? 가능한 케이스 몇 개? 제가 2점 얼마니까 11, 12, 21 3개. 됐지? 다섯 번째, 네 번째 소리. 4의 제곱은 얼마니? 4 나누면 4보다 작거나 같다. AC가 이렇게 될 거야. 그쵸? 몇 쌍? 6개? 아니구나. 11, 12, 13, 14까지 가능하지? 네. 그 다음에 21, 22까지 가능하죠? 31 가능하죠? 41 가능하지? 몇 개? 8까지 나오겠지. 됐어? 마지막 5의 제곱 어떻게 돼요? 대입하면 4분의 25 AC
4분의 25는 6.25 됐습니까? 그럼 가능한 거 몇 개? 1부터 얘도 그냥 가정해서 해봐. 헷갈리면 알겠지? 얘가 1이면 얘는 1부터 6까지 다 가능. 5까지만 가능하네? 됐어? 얘가 2면 1부터 3까지 가능. 3이면 1, 2 가능. 4면 1 가능. 5여도 1 가능. 됐어? 그럼 총 몇 가지냐? 5, 3, 8, 10, 11, 12. 12가지 가능하겠지. 됐어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한다 해서 합의 법칙이 되는 거죠. 케이스 나눠서 구한다. 답은 4번. 너무 재미없죠, 합의 법칙. 다 세야 돼서. 자, 2번 문제를 이걸 또 저거 집합 표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뭐 구해달라는 거지,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야? 100A 더하기 10B 더하기 C가 뭘 말하는 거지? 그치? 총 3자리 숫자라고 하죠. 100의 자리 숫자로. 그러니까 3자리 수가 있는데 그 중에 100의 자리가 A고 얘가 B고 얘가 C였으면 좋겠다. 됐죠? 그런 다음에 A, B, C의 관계식은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면 좋겠어. A랑 B랑 C는 모두 다 0부터 9 사이의 정수야. 현재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누구를 기준으로 잡는 게 유리할 것 같니? 아무리 봐도. A요. 나뉘었어. A야, C야? C야? A죠. A야? 나 같으면 B를 기준으로 잡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양쪽에 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놈이잖아요. C를 잡으면 B를 또 고민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또 A를 고민해야 돼요. 너무 귀찮아집니다. 오히려 가운데 양쪽으로 영향 끼칠 수 있는 B를 기준으로 나누는 게 좋지 않겠니? 약간 그냥 논리적도 아니야. 상식적으로, 그치? 한번 해보세요. 세보세요. 시작. 잘 셌으리라 믿어요. 근데 경우의 수의 최대 문제가 뭐야? 하나라도 빼서 틀리는 경우, 그치? 안 세는 경우가 있다든가. 계산 암산하다가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 그렇게 시간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다 세요, 그냥. 알겠죠? 자, 그러면 B가 1이야. 어떻게 돼요? 순서대로 할게. 1부터 9까지 가능하겠지, 그치? B가 1이면 9까지도 안 돼요, 사실. 요건 2가 될 거야, B가 1일 때. 됐어? 그럼 이 앞에 가능한 숫자 얼마? 3부터 9까지. 괜찮을까? 그럼 얘가 2면 얘는 가능한 게 있어, 없어? 없네. 0 돼? 0 된다. 미안. 쏘리. 0 하나만 될 거야. 맞을까? C에 넣을 수 있는 거. 지금 내가 쓴 건 여기 A에 넣을 수 있는 거고 C에 넣을 수 있는 거 지금 쓰고 있는 거야. B가 얼마일 때라고? 1일 때. 됐어? 자, 그럼 B가 2면 어떻게 돼요? B가 2면 4라는 값이 될 거야. 그치? 그럼 A가 될 수 있는 건 5부터 9까지. 괜찮을까? 그럼 C가 될 수 있는 건 얼마? 1, 0 되니? 1 되니? 까지만 되겠죠. 됐어? 오케이. 그 다음에 3 넣으면 얼마? 6. 그럼 얘는 7, 9. 얘는 0부터 1까지만. 4 넣으면 8. 얘는 9. 요놈은 0부터 2까지. 그 다음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몇 가지? 여기서 한 가지. 얘에서 미안해. 왜 한 가지야? 이게 몇 개야? 7개 곱하기 1하면 7. 얘는 몇 개야? 5, 2, 10. 경우의 수니까 3, 2, 6. 1, 3, 3. 답은 26입니다. 잘했네요. 여기 좀 세야 되는 파트가 많죠. 방정식이나 부등식 나와서. 그치? 요건 할 수 있지? 자, 라스트 문제입니다. 3번까지만 하고 갈게요. 3번 문제는 일단은 고생을 한번 해봐야 저렇게 풀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으니까 한번 고생 좀 해보십시오. 하고는 설명할게요. 한번 봅시다. 방법이 없어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기숙사 때문에. 자, 이 문제는 수형도를 이용한 문제입니다. 수형도. 기억납니까? 수형도라는 단어. 가지치기 하는 거야. 가지치기 케이스 나눠서. 다 세야 돼요. 세는 게 맞아요. 알겠죠? 자,
수영도라는 문제인데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그 뭐 학교에서 수행평가 같은 데서 써먹으셔도 되고요. 뭐 완전순열, 교란순열이라는 게 있어. 나중에 한번 찾아봐. 탐구 주제로도 쓸만해요. 그래도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수영도를 가지고 풀 건데 언제 수영도를 써야 되냐면 누구는 누구랑 연결되면 안 돼. 이런 조건 나오면 수영도 써서 푸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나는 지금 이 문제는 좀 옛날 문제야. 동성동본이 안 된다는 거잖아. 같은 성끼리는 결혼 못 한다. 옛날에 폐지가 되긴 했지만 누가 누구 문제돼. 이렇게 둘. 얘네가 문제되는 거지, 그치? 얘네는 같은 성을 못 받지. 그러면 남자를 먼저 세팅할까, 여자를 먼저 세팅할까? 원하는 대로 해줄게요. 남자 아시죠? 오케이. 그 남자가 이렇게 딱 있다고 치자. 여기에 이제 여자들을 한번 나열시켜서 짝을 지어볼게요. 알겠지? 첫 번째 뭐부터 시작할래? 강은 올 수 있냐 없냐? 못 와요. 같은 강끼리는 만날 수 없어. 그치? 그럼 맨 앞에 김이 와. 됐어? 그럼 이제 누구 남았니? 강, 박, 최 남은 거야. 그치? 강, 박, 최 다 아무나 연결돼도 상관없지. 강, 박, 최. 이게 수영도야. 그래서 그 다음은 어때요? 김, 강 썼으면 누구 남았어요 이제? 박, 최 남았지. 그치? 됐어? 박은 박이랑 못 가니까 여기가 무조건 최여야 되고 그 다음 박으로 가야겠지. 됐어요? 그 다음은 김박을 했어. 김박을 했으면 강최 남았다. 그치? 아무나 와도 상관없네. 강최. 최강. 괜찮을까? 자, 마지막 케이스는 김최를 세팅했어. 뭐 남아? 강, 박 남았지. 그치? 박은 못 와. 그럼 무조건 강화해야 되고 그리고 박 가야 돼. 됐어? 몇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 4가지밖에 없지. 여기까지 괜찮을까? 네. 뭐 문제되는 거 없니 지금 여기까지? 다 잘 연결됐어? 네. 믿어도 돼? 그럼 답이 달라지는데? 네? 여기까지 됐어요? 야, 그러면 우리 이걸 또 나머지 또 써서 쓰기 너무 귀찮잖아. 그치? 그래서 김이랑 같은 성질을 갖는 놈들을 찾을 거야. 누구야? 박강. 그치? 강박. 맞아. 강박. 얘네들은 같은 성질이야. 연결되지 말아야 되는 게 한 명씩 있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면 무조건 개수가 똑같게 나와요. 뭘로 시작할 때? 강으로 시작할 때랑 강으로 시작 못하지? 그럼 2가지. 이게 맞다 그러면. 강은 시작 못하잖아. 그치? 그럼 시작할 수 있는 건 뭐 있어? 그 다음은 박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때도 4가지가 나올 거야. 이해가? 그럼 마지막 이제 뭘로 시작하는 거 가능하니? 최로 시작하는 경우는 성향이 달라. 김이랑 최는 엄연히 달라. 그치? 서로 다른 성향이잖아. 얘는 연결되면 안 돼. 얘는 아무나 다 가능해. 그럼 직접 세야 돼요. 최로 시작할 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최로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강김박 남았으니까 김 안 되죠? 강박. 됐을까? 그럼 메뉴에는 뭐뭐 남아? 김박 남죠? 박은 못 와요. 김, 박. 자, 최박 썼어. 강김 남았네. 강김. 둘 다 되고요. 김강. 둘 다 되죠. 얘는 몇 가지? 3가지야. 분명히 케이스 다르게 나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수영도? 오케이. 답은 얼마? 11. 갑시다.